매년 세금 신고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납세자들이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IRS 감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통계를 보면 의외일 것입니다. 2023년 기준 개인 세금 신고서의 감사 확률은 고작 0.44%에 불과합니다. 1000명 중 4명 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감사를 두려워할까요? 바로 특정 행동이나 신고 패턴은 그 감사 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IRS가 8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받아 AI 기술을 활용한 감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고소득자들의 감사율입니다. 1천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경우 감사율이 16.5%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험한 건 고소득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FBAR 해외 계좌 미신고로 코네티컷의 김모 씨는 무려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고 뉴욕의 남모 씨도 연간 1만 달러씩 벌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신고 양식 1099DA가 도입되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암호화폐 감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세무감사 레드플래그 10가지를 완전 분석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IRS가 가장 주목하는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소득과 자산 관련 리스크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소득자는 피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통계를 보면 소득 구간별로 감사율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20만 달러 미만 소득자는 감사율이 0.4% 정도에 머무르지만 20만 달러를 넘기는 순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20만에서 100만 달러 구간은 감사율이 0.4%로 여전히 낮지만 100만 달러를 넘기면 2.4%로 급상승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천만 달러 이상 소득자들입니다. 현재 11%인 감사율이 2026년까지 16.5%로 치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IRS는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감사율을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했습니다. 즉,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해외 계좌 미신고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FBAR와 FATCA 신고를 놓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6년 코네티컷주의 김모 씨는 한국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징역 6개월과 함께 무려 1,400만 달러의 고의성 벌금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뉴욕의 한인 동포 남모 씨가 한국은행 계좌 2개를 2년간 미신고한 것만으로도 연도별로 1만 달러씩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2016년부터 시작된 한미 계좌 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입니다.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금융 계좌 정보가 매년 자동으로 미국 IRS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숨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FBAR는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미신고할 경우 계좌 잔액의 50% 또는 최소 12,921달러 중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됩니다. 세 번째, 2025년 최대 화두인 암호화폐 거래 누락입니다. 올해부터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폼 1099DA가 도입되면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가 투명하게 추적됩니다.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주요 거래소들이 2026년부터 여러분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IRS에 직접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2025년 거래분부터 대상이므로 지금 이 순간의 거래도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아직도 암호화폐 거래를 소득 신고에서 빼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폼 1040 첫 페이지에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거짓으로 답변하면 위증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IRS는 해외 거래소와 미국, 브로커 간의 자금 이동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소득 누락은 가장 확실한 감사 대상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모든 W21099 양식은 여러분에게 발송되는 동시에 IRS에도 자동 전송됩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여러분의 신고 내용과 대조해서 누락된 소득을 즉시 발견합니다. 실제로 프리랜서가 1099 NEC 하나를 놓쳐서 3,000달러 소득을 누락했다가 3개월 후 CP2000 통지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100% 적발됩니다. 특히 긱 이코노미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버, 리프트 운전, 에어비앤비 호스팅, 온라인 판매 등 모든 소득이 1099 양식으로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은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IRS에 보고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현금 기반 비즈니스는 소득, 누락 가능성 때문에 항상 의심받습니다. 특히 현금 매출이 많은데 신고 소득이 적거나 은행 입금액과 신고 소득의 차이가 크거나 생활 수준과 신고 소득이 맞지 않으면 거의 확실히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런 위험 신호들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명한 신고와 완벽한 기록 관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제 항목에서 발생하는 더욱 교묘한 함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관련 위험 신호들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공제 항목에서 발생하는 함정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절약하려다가 오히려 감사에 덫에 빠지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홈오피스 공제의 과장 신청입니다. 홈오피스 공제는 IRS가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남용하기 쉬운 공제이기 때문이죠. 가장 위험한 신청 패턴을 보겠습니다. 집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홈오피스로 신고하면 거의 확실하게 감사 대상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평균은 집 전체의 10% 정도인데 이를 크게 벗어나면 의심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용 현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식탁이 있는 거실을 홈오피스로 신고하거나 아이들이 놀이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사무실이라고 신고하면 감사 시 즉시 들통납니다. IRS는 홈오피스 공제 감사 시 실제로 집을 방문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이들 장난감, 침대나 소파 같은 개인용 가구가 있으면 사업용 전용 공간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사업 경비 공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소득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사업 경비는 감사 대상 1순위입니다. 가장 흔한 위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개인 여행을 출장비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라스베이거스나 하와이 여행을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신고했다가 감사에서 실제 미팅 기록을 요구받으면 곤란해집니다. 가족 식사를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가족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를 비즈니스 미팅으로 신고하면 의심받기 쉽습니다. 차량비 공제도 함정이 많습니다. 2025년 사업용 표준 마일리지율이 높게 책정되어 유혹이 클 수 있지만 반드시 실제 업무 목적 운행만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쇼핑이나 아이 픽업을 비즈니스 용도로 신고하면 전체 차량비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관련 비용을 사업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안견이 아닌 일반 반려동물의 진료비나 사료비는 절대 사업비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선 기부금 공제의 과장 신청입니다. 소득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선 기부는 감사 확률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소득의 50% 이상을 기부했다고 신고하면 거의 확실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위험한 패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소득 10만 달러인데 7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신고하거나 전년도에 비해 갑작스럽게 기부액이 급증한 경우, 현금 기부가 대부분인 경우 등이 레드플래그입니다. 특히 현금 기부는 250달러 이상일 때 기관에 서면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서류 없이 고액 현금 기부를 신고하면 감사 시 전액 거부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나 해외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도 주의해야 합니다. IRS가 인정하는 501은 자선단체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의료비 공제의 허위 신청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AGI의 7.5%를 초과해야 하므로 고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 IRS의 주목을 받습니다. 위험한 신청 사례를 보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의료비로 신고하거나 일반 건강보조식품을 의료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헬스클럽 회비를 물리치료비로 신고하거나 가족 휴가를 의료 목적 여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장이나 스파를 의료비로 공제받으려면 명확한 의사 처방전과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운동 목적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도박 손실 공제의 남용입니다. 도박 손실은 도박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패턴은 거액의 도박 손실을 신고하면서 도박 소득은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IRS는 카지노나 복권 당첨금을 별도로 추적하고 있어서 불일치를 쉽게 발견합니다. 또한 취미성 도박자가 전문 도박업자처럼 스케줄 시에 손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여섯 번째, 렌탈 손실의 과도한 신청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합법적인 사업이지만 지속적인 손실 신고는 의심을 받습니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 임대 부동산에서 매년 큰 손실을 신고하면서 다른 소득과 상계하려는 시도는 패시브 액티비티 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 함정들을 피하는 핵심은 모든 공제에 대한 완벽한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영수증, 계약서, 의사처방전, 사업 목적 증명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제 남용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바로 신고 패턴에서 드러나는 이상 신호들입니다. IRS의 DIF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심스러운 패턴을 자동으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속적인 사업 손실 신고입니다. 3년 중 2년 이상 사업 손실을 신고하면 IRS는 이를 사업이 아닌 취미 활동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5년 중 3년 이상 손실이면 납세자가 직접 이익 추구 목적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뒤바뀝니다. 실제로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매년 손실만 신고했던 한 납세자가 감사를 받아 지난 3년치 손실 공제가 모두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수익 개선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상한 수정 신고 패턴입니다. 원래 신고서를 제출한 지 며칠 만에 수정 신고를 하거나 대규모 환급을 받기 위한 수정 신고는 의심을 받습니다. 특히 원래 세금을 내야 했는데 수정 신고로 갑자기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확실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원래 신고에서 $50,000 세금을 납부했던 납세자가 일주일 후 수정 신고로 $30,000 환급을 요구했다가 감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이 과도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역별 평균과 동떨어진 신고 내용입니다. IRS는 지역별, 직업별 평균 소득과 지출 패턴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직업군과 비교해서 크게 벗어나는 신고 내용은 자동으로 플래그됩니다. 예를 들어 베벌리힐스 같은 고소득 지역에 거주하면서 연소득 $50,000만 신고하거나 반대로 저소득 지역에서 갑자기 고소득을 신고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올림 숫자나 추정치 남용입니다. 세금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감사 복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금액을 1000단위나 만 단위로 반올림해서 신고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확한 영수증과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반올림하거나 차량비나 홈오피스 비용을 대충 추정해서 신고하면 감사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소득과 생활 수준의 불일치입니다. 신고한 소득에 비해 명백히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 IRS의 주목을 받습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부동산 구입 기록, 자동차 등록 정보 등을 통해 생활 수준을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연소득 $30,000를 신고하면서 $1,000,000짜리 집을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당연히 소득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피하려면 일관성 있고 정확한 신고가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에 특히 주의해야 할 IRS 감사 레드플래그들을 상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정직하고 정확한 신고가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모든 영수증과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특히 일반적이지 않은 공제 항목은 명확한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복잡한 상황에서는 경험 있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과거에 미신고한 자산이나 소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IRS 스트림라인드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자들에게는 벌금 완전 면제 혜택도 제공됩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무감사는 범죄 수사가 아니라 검증 절차입니다. 정당한 공제와 올바른 신고였다면 충분한 서류와 함께 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실제로 전체 감사의 77%는 우편으로 처리되며 대부분 서류 제출만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역시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오늘 다뤄본 위험 신호들을 미리 파악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세무관리 방법입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